고등학교 전교 1등이었지만 가정 형편으로 대학을 못 간 김도연. 동창회에서 유엔 통역사와 제네바 출장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외국어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걸려온 프랑크푸르트 본사 화상 통화에 독일 본사 임원이 등장합니다. 그는 김도연을 향해 정중히 말합니다. 김 대표님, 동아시아 총괄이사로서. 그 순간 연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초 뒤 모든 허세가 무너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이 그 남자를 대표님이라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과거 그를 무시하던 동창들이 단숨에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통쾌한 반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오후 2시쯤 되었을까.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거실 테이블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늘 그렇듯 혼자서 조용히 점심을 먹고 있었죠. 간단한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밥,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회색빛 도는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평범한 면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새도 소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깊고 차분한, 마치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도연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거든요. 손을 닦고 봉투를 가져와 뜯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고등학교 27회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서. 도연은 초대장을 찬찬히 읽어보았어요. 화려한 디자인에 금박까지 입혀진 초대장은 꽤나 격식을 차린 모양새였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죠.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벌써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이번엔 정말 성대하게 하는구나. 호텔 연회장이라니 준혁이가 제대로 준비했네. 그런데 도연이도 온다고? 도연의 이름이 언급되자 채팅방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모습일 텐데 크크크. 대학도 안 간 애가 뭐가 달라졌겠어. 그래도 연락은 해봐야지. 예의상. 도연은 핸드폰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교 1등이었지만 가정 형편으로 대학에 가지 못한 고졸 김도연. 그것이 그들이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도연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도연은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고층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참석하겠다고 해야겠네. 도연은 핸드폰을 들고 간단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참석할게. 오랜만에 보겠네. 그의 메시지가 올라오자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여러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오, 도연이 온다네. 오랜만이다 진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미묘한 시선들을 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정 어린 관심, 우월감 섞인 호기심. 이 모든 것들이 27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일주일 후 강남 그랜드 호텔의 화려한 로비가 저녁 7시의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무지개빛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며 공간 전체를 환상적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 모인 사람들의 복장만 봐도 이번 동창회가 얼마나 격식을 차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층 연회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자 드넓은 연회장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원형으로 배치된 테이블들이 마치 고급 결혼식장을 연상시켰죠. 준혁아, 정말 대단하다. 연회장 입구에서 이준혁이 동창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샤넬의 최신 수트에 에르메스 넥타이, 그리고 번쩍이는 커프스 단추까지. 준혁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 우리가 이제 45이잖아.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준혁의 옆에는 박진수가 서 있었어요. 진수 역시 못지않게 화려한 차림새였습니다. 이탈리아산 정장에 스위스 명품 시계, 그리고 프랑스제 구두까지.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연회장의 분위기가 한껏 고급스러워 보였죠. 진수야, 너 그 시계 진짜 멋지다. 제네바에서 산 거야? 응, 작년에 출장 갔을 때 샀어. 스위스 본점에서 직접. 진수는 소매를 살짝 올려 시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베젤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났어요. 주위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죠. 와, 이거 얼마야? 1,000만 원은 넘겠는데? 가격은?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 기념품이라고 생각해. 진수의 겸손한 듯 자랑스러운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외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진수야, 지난달 뉴욕 출장은 어땠어? 아, 정말 환상적이었어. 본사 회의가 정말 잘 진행됐거든. 이런 국제적인 프로젝트들이 어떤 건지 알잖아. 두 사람의 유창한 외국어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위 동창들은 감탄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역시 글로벌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르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급이 다르지.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조용히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회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 그리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김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의 모습은 화려한 연회장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죠. 도연이다. 누군가의 외침에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 오랜만이야. 야, 도연아.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동창들이 하나둘 다가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관심, 우월감 섞인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까지. 도연의 소박한 차림새가 화려한 연회장과 대비되어 더욱 눈에 띄었거든요. 준혁과 진수도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서려 있었어요. 도연아, 정말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수수하고. 그게 도연이의 매력이지. 꾸밈없고 진솔한. 겉으로는 반가움을 표현하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연회장 한쪽에서는 뷔페가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삼삼오오 모여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만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간 빠르다. 벌써 27년이나 지났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이제 45이라니.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근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준혁과 진수가 있었어요. 마치 연회장의 주인인 양당당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죠. 저녁 8시가 되자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창들은 각자 지정된 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재회를 축하하며 건배를 올렸어요. 도연은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테이블에는 몇몇 동창들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대화의 중심은 아니었죠. 메인 요리가 나오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준혁이 와인잔을 들고 도연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진수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연아,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얘기 좀 하자. 준혁이 도연 옆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진수도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도연아, 요즘 외국어 공부 좀 해?
우리는 이제 외국어가 더 편해서 말이야. 준혁의 말에 주위 동창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저 조용히 와인잔을 들며 답했어요. 아니, 별로 안 해. 그래? 요즘 세상에 외국어 못하면 진짜 답답하지 않아?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더욱. 진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준혁을 향해 외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준혁아, 내 생각에 도연이는 아직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 말이 완전히 맞아, 진수야. 요즘 세상에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못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두 사람이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자 주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감탄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도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를 기억해? 도연이가 항상 1등이었는데 지금 모습을 봐. 인생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지 않아? 준혁의 말에 진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가 현실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 글로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외국어를 알아듣는 몇몇 동창들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외국어 실력에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말이죠. 사실 꽤 안타까워. 그때는 그렇게 잠재력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국제 비즈니스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역에만 머물러 있도록 정해진 거야. 대화는 점점 더 직설적이고 모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도연이 외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듯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도연은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색하게 미소를 짓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로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도연아, 우리가 해외 경험담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너는 어차피 이해 못하겠지만. 준혁이 한국어와 외국어를 섞어가며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나는 최근에 유엔 본부와 화상회의를 했어. 거기서 하는 통역 업무는 정말 정교하거든. 그리고 나는 방금 제네바에서 돌아왔어. 거기 국제 비즈니스 환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주위 동창들은 두 사람의 화려한 경력담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연만이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의 소박한 차림새, 그리고 외국어 대화에 끼지 못하는 모습이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안쓰럽기도 해. 진수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이 정말 중요해. 제대로 된 교육 없이는 글로벌 무대에 나갈 생각도 못하지. 도연은 계속해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듯 어색하게 웃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도연의 반응을 보며 두 사람은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쌍한 친구야.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자. 어쨌든 옛날 동창이잖아. 준혁과 진수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도연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마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테이블만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한편에서는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추억담을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카라오케 기계 앞에서 옛날 노래를 부르며 흥겨워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알코올이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준혁과 진수는 이제 다른 동창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 더욱 활발하게 자신들의 해외 경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죠. 제네바에서 회의할 때는 정말 긴장됐어. 유럽 본사 임원들이랑 직접 미팅하는 거라서. 나도 유엔 본부에서 통역할 때 떨렸던 기억이 나네.
그래도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런 가운데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조용한 구석에서 유독 크게 들렸어요. 도연은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층 더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들렸어요. 주위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프랑크푸르트 본사와의 미팅 건 말씀이시군요. 프랑크푸르트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계약 조건 제조일건은 법무팀에서 이미 검토 완료했습니다. 독일어 버전도 함께 전달해드렸고요. 도연의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원어민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중간중간 독일어까지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계약 세부 사항은 모두 준비됐습니다. 내일 독일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회장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유창한 독일어에 이어 다시 완벽한 외국어가 흘러나왔거든요. 네, D4 프로젝트 일정의 긴급성을 이해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발표 전에 모든 결과물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혁과 진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외국어를 전혀 못한다고 생각했던 도연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유창하고 전문적인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분기별 매출 전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포괄적인 보고서를 유럽 본사에 보내도록 팀에 지시하겠습니다. 도연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의 말에서는 고위 경영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분기별 매출 전망, 아시아 시장 분석, 유럽 본사 보고서. 이 모든 것들이 도연이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최우선 사항입니다. 독일어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연의 모습을 보며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카라오케를 부르던 사람들도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도 모두 도연의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인수합병 논의에 대한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오늘 밤 개인적으로 문서를 검토하고 내일 첫 번째 일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수합병 논의라는 단어에 몇몇 동창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사원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통화가 끝나고 도연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떠들썩하던 대화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향해 있었어요. 준혁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연아, 방금 통화한 거 무슨 회사야? 도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냥 작은 회사야. 작은 회사에서 프랑크푸르트 본사랑 미팅을? 진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무역회사라서 해외 거래처가 좀 있거든.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이 자리로 돌아와 앉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했던 준혁과 진수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물었어요. 도연아, 방금 독일어도 하던데? 언제 배웠어? 회사 일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혔지. 그냥 기초 수준이야.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방금 전 통화에서 들려온 유창한 독일어를 생각하면 전혀 기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무역회사야? 혹시 우리가 아는 회사인가? 작은 회사라서 모를 거야. 도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도연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준혁과 진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외국어는 정말 잘하던데? 우리랑 외국어로 대화 한번 해볼래? 준혁의 제안에 주위 동창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 나는 잘 못해. 그냥 업무용으로만 조금. 에이, 겸손하지 마. 아까 통화 들어보니까 완전 원어민 수준이던데? 진수가 거들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못해. 그냥 암기한 표현들만 쓰는 거라서. 그러더니 도연이 어눌한 발음으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해. 우리는 외국과 사업을 하고 있어. 도연의 외국어는 방금 전 통화에서 들려온 완벽한 발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색한 억양의 문법도 어색했어요. 마치 중학생이 시간에 하는 발표 같았습니다. 준혁과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도연은 기본적인 수준밖에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까 통화는 아마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은 것일 거라고 생각했죠. 역시 우리 도연이는 솔직하네. 겸손한 게 좋은 거야. 그래, 괜히 허세 부릴 필요 없지. 있는 그대로가 최고야. 두 사람의 우월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화상통화였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안, 급한 통화가 있어서. 여기서 받으면 안 돼? 우리도 궁금한데. 준혁의 제안에 도연이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기밀이라서. 에이, 뭔 기밀까지. 그냥 간단히 받아. 진수가 부추기자 주위 동창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잠깐만. 도연이 화상통화를 받는 순간 화면에 외국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어요. 배경으로 보아 고급스러운 사무실인 것 같았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건 아니죠? 화면 속 남성의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이제 도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결심한 듯 화면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연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벽한 외국어였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슈미트 씨. 옛 친구들과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혁과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어눌하게 외국어를 하던 도연이 갑자기 완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 슈미트라는 남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자회사와의 합병 제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내일 이사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종 권고안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제 권고안은 인수를 진행하되 기술 이전 조항에 대해서는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전문적인 용어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도연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린 가운데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슈미트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김 대표님, 동아시아 총괄이사로서 당신의 결정이 저희 유럽 사업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본사에서 당신의 전략적 평가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동아시아 총괄이라는 단어에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씨. 지난달에 논의했던 한국 시장 침투 전략이 유망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내일 이사회 발표를 위한 상세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리고 디포 프로젝트 일정은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이 출시일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출시는 다음 분기로 예정되어 있고 사전 주문이 이미 초기 예상치를 30% 초과했습니다. 준혁과 진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D4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은 순간 진수는 자신이 지원했던 그 프로젝트임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이 바로 눈앞의 도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무소 확장을 위한 채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초기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원서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일부 지원자들이 국제적 경험을 과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엔 통역 업무 관련해서 말이죠. 도연의 시선이 잠깐 준혁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제네바 출장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관광 비자였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수의 차례였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채용에서의 정확성은 저희 회사의 성실성을 위해 중요하죠. L2코리아는 지켜야 할 명성이 있으니까요. L2코리아?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L2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 회사의 한국 법인이라면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슈미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프랑크푸르트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최종 보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분기 실적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슈미트 씨.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도요. 그리고 팀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뛰어납니다. 통화가 끝나고 도연이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일상적인 업무 통화에 불과했다는 듯이 말이죠. 도연아.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도연은 그저 와인을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L2 코리아에서 일해? 응. 도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총괄이라고 했는데. 응, 맞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L2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글로벌 포천 500대 기업이고 그 회사의 동아시아 총괄이라면 엄청난 고위직이었습니다. 진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D4 프로젝트도 내가 총괄하고 있어. 도연의 담담한 대답에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지원했던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바로 동창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혁이 너 지원서도 봤어.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엔 통역사 경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근데 확인해보니 3개월짜리 단기 연수과정 수료 중이더군. 준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진수, 너는 제네바 출장이라고 했는데 관광 비자로 다녀온 거 맞지? 진수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방금까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우월감에 젖어있던 두 사람이 순식간에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구석에서 조용히 있던 도연이야말로 진짜 엘리트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도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예상 범위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연회장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도연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회사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도연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혁아, 네가 지원한 D4 프로젝트 말인데. 준혁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력서에 유엔 본부 통역사라고 적어놨더라. 처음에는 정말인 줄 알았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나름 자랑스럽기도 했고, 주위 동창들의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확인해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유엔 본부에 통역사로 근무한 기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개월짜리 단기 어학연수 과정이었어. 유엔 본부 견학 프로그램 포함해서 말이야. 그것도 10년 전에. 준혁의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경력이 완전히 허위였다는 사실이 모든 동창들 앞에서 드러나 버린 것이죠. 준혁아,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단기 연수도 나름 의미 있는 경험인데. 도연의 말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준혁에게는 더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어요. 이번에는 진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제네바 출장이라고 했지? 진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차례가 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확인해보니까 관광비자로 스위스 여행 간 거더라. 그것도 신혼여행으로. 왜 그걸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포장했어? 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제네바 출장이 사실은 신혼여행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죠. 그리고 뉴욕 본사 미팅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봤어. 관광으로 뉴욕 갔을 때 회사 건물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전부더라고.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해외 경력을 자랑하며 다른 동창들을 압도했던 두 사람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희가 너무 심하게 나갔더라고. 도연아.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려고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까 외국어로 나에 대해서 한 얘기들 다 들었어. 내가 외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다 알아들었거든.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들이 외국어로 도연을 조롱했던 모든 말들을 도연이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가엾다고 했더라고. 세계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도연이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자 준혁과 진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근데 말이야, 진짜 교육받은 사람은 남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 않아? 진짜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 왜냐하면 정말 넓은 세상을 봤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거든. 도연의 말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너희는 조금만 경험해도 그걸 과장해서 자랑했어.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게 진짜 문제야. 최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아, 그럼 너는 언제부터 그 회사에서 일한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어. 작은 무역회사 사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 대학은? 안 갔어.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야. 내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거든. 도연의 솔직한 고백에 연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너희가 외국어로 한 말 중에 인상 깊은 게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역에만 머물러 있도록 정해진 거라고 했지? 진수가 움찔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20대 때는 정말 작은 세계에 갇혀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 깨달았지. 세계는 스스로 넓혀가는 거라는 걸. 허세나 거짓말로는 안 된다는 걸. 도연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진짜는 조용해. 진짜는 겸손해. 그리고 진짜는 시간이 증명하는 거야. 도연의 마지막 말이 연회장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곱씹으며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진짜와 가짜, 겸손과 허세에 대한 생각이 각자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무역 일을 시작했어. 대학? 안 간 거지. 못 간 게 아니라.
내 길을 묵묵히 걸었을 뿐이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자랑스러움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무역회사 말단 사원이었지. 하루 종일 팩스 보내고 전화 받고 커피 타는 일을 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했거든. 언젠가는 정말 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준혁과 진수도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외국어 공부도 그때 시작했어. 돈이 없어서 학원은 못 가고 도서관에서 테이프 빌려다가 혼자 따라하고 독일어는 독일 거래처 담당하면서 배웠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도연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20년 넘게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더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조금만 알아도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어. 준혁과 진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도연의 말이 정확히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외국어 학벌. 그런 걸로 사람 평가하지 마. 진짜는 겸손해. 배운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아. 도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27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몇몇 동창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최민석도 있었어요. 도연아, 정말 대단하다. 솔직히 나도 너를 잘못 봤어. 미안해. 최민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도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아, 고마워. 너는 예전부터 진짜 좋은 친구였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도연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아, 연락처 좀 주면 안 될까?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언제든지 연락해. 시간 날 때 차라도 한잔하자. 도연은 여러 동창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보다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옛 친구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어요. 준혁과 진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허세와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이 연회장을 나서려는 순간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도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돌아서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혁아, 늦지 않았어. 진짜 너 자신을 찾아봐. 허세 말고 진짜로. 도연의 마지막 조언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연회장을 나선 도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대표님, 내일 회의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내일 일찍 출근하지 말고 조금 늦게 나와도 돼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차가 출발하자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최민석이었어요. 도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네가 보여준 진짜 모습에 많은 걸 배웠어.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도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언제든 연락해. 차는 조용히 서울의 밤을 가로지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마도 오늘 밤 이 일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진짜였고, 화려한 겉모습으로 포장했던 사람들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미소에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